네, 1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전장을 내신 분입니다. 진성준 의원님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주로 정책위 의장 때 저희가 모셨는데 새해 첫날 저희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 주셨어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애청자분들께서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당이 상당히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터져 나온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강선우 의원 간 주고받은 녹음 파일로 확인해 볼 때 저는 제가 민주당 굉장히 오랫동안 출입한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에요. 네. 1억 공천. 일단 이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믿기지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 녹취 보도도 보면 강선우 의원이 그런 일이 있었음을 상의하자 그 즉시 돌려줘야 된다. 김병기 대표가 예, 김명기 대표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그걸 어떻게 받았냐 그냥 빨리 돌려줘라 뭐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만큼 일반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강선우 의원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당에서 윤리 감찰을 지시해서 현재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또 별도로 뭐 다른 야당에서나 이런 데서 고발을 했다고 해요. 근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조만간에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저희 취재 편의점 처음에 개점할 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그때 이제 세 개 지역 모두가 다 더불어민주당 지역구고 강서구 같이 하셨던 분이어서 더 충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국민들도 많이 놀란 사건이고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빠르게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강선우 의원 스스로 돈을 받지 않았고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 도대체 1억 원이 어디로 가서 누구한테 보관 중인 것인지 사무국장은 알고 있다고 하니 말씀 주신 대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내대표 도전을 하셨어요. 왜 지금 진성준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진성준일 필요야 없겠죠. 왜 그러세요? 저는 이 원내대표가 임기를 앞두고 중도에 사퇴하는 일이 뭐 보통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비상하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단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원내대표가 중도에 사퇴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비상한 각오로 이런 당의 위기 상황, 비상 상황을 누군가 나서서 수습해야 되는데 이걸 수습하는 일은 그래도 당무 경험이나 또 원내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조금 더 쉽게 또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여러 차례 하고 또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로서 원내 운영의 경험도 가지고 있고 또 직전까지는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정책을 총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일을 한다면 그나마 이런 비상한 위기 상황을 좀 원만하게 또 조속하게 수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경험이 요긴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기자들 사이에서 어느 분들이 이제 차기 원내대표 고민 중이다라고 했을 때 그 명단에 의원님 안 계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병기 전 대표의 파문이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가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원래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경험 있는 내가 좀 나서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원래 당초대로 하면 5월달에 이제 5월이죠.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었던 건데 그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 뭐 고민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진성준이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들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뭐 당연히 언론에도 뭐 하마평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오를 일도 없었고 다만 흉중에 무슨 역할을 진성준이 꼭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급박하게 이렇게 사퇴하게 되면서 이 상황이 뭐 좌고우면할 문제가 아니질 않는가. 물론 다른 후보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우리 당헌상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면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네. 지금 이제 4개월 남았으니까 4개월이라고 그러는데 네. 1개월 남았어도 이를테면 잔여 임기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무슨 당선 가능성이니 또는 무슨 원내대표로서의 구상이니 포부니 뭐 이런 걸 고민할 게 아니고 네. 우선 당의 그런 비상한 상황을 수습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한 당일 네. 밤에 고민하면서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잠도 잘 못 잤어요. 예. 그 넉 달 연임은 없다고 하셨어요. 네. 예, 출마 선언하실 때 연임은 없다. 왜 연임 없고 딱 넉 달만 연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임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당원에 뭐 연임은 못한다라든지 뭐 중임은 못한다라든지 뭐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문율로 원내대표는 통상 1년의 임기를 마치면 이제 뭐 다시 도전하지는 않는 것이 이제 불문율처럼 정치권에 되어 있죠. 근데 뭐 그 불문율이든 뭐 규정이든 상관없이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 개인이 원내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구상이나 포부나 어떤 계획 이런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니라 당의 이런 비상한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집중해서 해내면 그것으로도 그 원내대표의 소임은 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차피 당헌의 원내대표 보궐선거 시에 그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다른 분들이 많은 분들이 5월 선거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진성준 같은 사람은 그냥 잔여 임기만 충실하게 수행하고 그 소임을 다 하면 그것으로도 잘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아예 연임은 도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그러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던 다른 분들이 조금 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1월 11일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는데 올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 재임 기간, 잔여 임기 기간 동안이 바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또 지방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 등이 진행되고 뭐 선거가 진행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어떻게 해서 이 당의 비상한 상황을 잘 수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잘 해내도 그 역사적 소임을 다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뭐 연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넉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지지자들 저희 프로그램에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민주당 왜 이러냐 요새. 이 정부는 그냥 평상시의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아니고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엄동설안에 민주주의 외치면서 만들어낸 정부이고 21세기 들어 두 번의 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집권한 정부인데 이 와중에 민주당 안에서 지금 터져나오는 이런 것들이 너무 그 구악스럽다. 왜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뭐 내란을 막고 네. 또 무도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구속시키고 네. 또 새 정부도 탄생해서 정상화시키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의 태세가 좀 이완돼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잡아야 될 일이지만 네. 조금 냉정하게 보면 네.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일들이 발생한 일이 지금 시기의 일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이를테면 뭐 3년 전 네. 또 뭐 그 더 이전의 일들이 지금 소환되어서 문제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면 그때는 그런 짓을 해도 괜찮으냐면 전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 저희들이 지금 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정말로 새로운 각오로 일대 사회 개혁을 추진해야 될 시기에 네. 그에 걸맞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과거의 일이 소환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근데 좌지간 이걸 중대한 위기 신호이자 경고로 받아들이고 네. 태세를 일신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로 비상한 각오와 결의가 네. 필요한 때다. 예.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가 결정되는 거고 이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예.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이 더 강화되느냐 예. 아니면 타격을 받고 훼손돼 버리느냐가 결정되는 시기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렇습니다. 예.